류시와 시인의 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나간 것들의 미련이 남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도 새로 시작합니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 혼자 안고 있던 마음들, 이제 이 시간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무철한 밤, 첫 번째 밤, 저는 강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낮에는 상남자 58년 개띠 요리사, 밤에는 마음 여린 84년 쥐띠 DJ 강도원입니다. 최근 58년 개띠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라디오 영상을 만든 이유는 사실 제가 원래 성격은 58년 개띠랑은 상반대라서 제 본 모습이 어떤지도 보여드리고 싶고, 자극적인 58년 개띠로 낮에 웃으셨다면 밤에는 잔잔한 84년 쥐띠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잘 때 잔잔하게 틀어놓으시면 저도 시청자분들도 서로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무철한 밤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방이라 시청자 사연도 없는데 영상에 적혀진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다음 방송부터는 여러분들의 걱정이나 고민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운 봄날의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도 일과를 마치고 마당에서 노을을 보면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멍하니 앉아 봄의 햇살을 음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 있잖아요. 딱히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기운 넘치는 것도 아닌, 그냥 오늘은 좀 가만히 있고 싶은 날. 오늘 이 라디오가 딱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억지로 힘낼 필요 없이 그냥 옆에 넌지시 같이 있는 것처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방송이라 받은 사연이 없어서 오늘은 가짜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봄이 오려나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인데요. 요즘 엄마랑 자꾸 싸우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친척 언니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언니는 대기업 다니고, 언니는 결혼했고, 언니는 집도 샀대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엄마 눈엔 항상 부족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요즘엔 집에 가는 게 무서워요. 도원님, 저 이상한 건가요? 봄이 오려나님, 이상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비교당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드냐면 그게 단순히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평가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가장 안정감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그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상처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비교를 하는 건 많은 경우에 정말로 딸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걱정을 표현하는 건데 그 방식이 너무 서투신 거죠. 물론 그렇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봄이 오려나님, 오늘 집에 가면 엄마한테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엄마, 나도 잘하고 싶은데 엄마의 비교하는 말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엄마가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비교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 몇 마디로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봄이 오려나님이 잘 됐으면, 뒤처지지 않았으면, 그래서 열등감 없이 건강하게 살아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응원할 테니까 멋지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시면 되죠. 응원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건 좀 긴데 다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예비 신부의 밤 님이 보내주셨어요. 도원님, 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한테 잘해주고 성실하고 배려도 있어요. 근데 설레지가 않아요. 결혼 전이면 두근거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저만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현실적인 감정인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신호인지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 신부의 밤님, 이 사연 받고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제가 봤을 때는 설레지 않는다고 사랑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연애 초반에는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과정이 오죠. 그러다 결혼을 앞두고 느끼는 감정이 헷갈릴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짚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설레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편안한지, 그리고 정말 나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의 대화가 항상 즐거운지, 그게 더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라는 말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좋은 사람이랑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느끼는 헷갈림은 억누르지 마시고요. 결혼 전에 솔직히 꺼내보는 게 결혼 후에 꺼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요. 너무 좋은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보단 함께 있을 때 정말 편안하고 내가 애써 꾸미지 않아도 본연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사람과의 대화가 항상 즐거운지 생각해 보세요. 저도 15년간 살면서 다투기도 하고 위기도 좀 있었지만 정말 이 세 가지가 충분히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함께 있을 때 너무나 편안하고, 무엇보다 이 친구랑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다 보니까 늘 같이 놀아요. 늘 함께 할 수 있고요. 대화 방식이나 대화의 결이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 같은 사람이면 정말 좋겠다 싶어요. 공기는 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없을 땐 소중함이 간절히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잘 찾아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혼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예비 신부의 밤님이 굉장히 신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은 틀린 게 아니고 분명히 고민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결혼 전에 충분히 남자친구분과 대화를 해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 친구 같은 그런 배우자 만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잠깐 중간에 숨 한번 고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짜 사연을 읽다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살고 있구나 싶어요.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하면서 근데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라디오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름도 없이 닉네임으로. 저는 그게 되게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오늘 이 라디오 듣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해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들어요. 그냥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혼자인 줄 몰랐는데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30대 중반인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친구가 없더라고요. 20대엔 그렇게 많았는데 결혼하고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먼저 연락 안 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와서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하고 괜히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이 나이에 친구 사귀는 게 가능한 걸까요? 혼자인 줄 몰랐는데 님, 이 사연은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30대 되면서 관계가 정리되는 건 나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닌 그냥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외로운 거잖아요. 이 나이에 친구 사귀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방식이 좀 달라요. 20대처럼 같은 공간에 있다고 자동으로 친해지는 건 아니고요. 30대 이후의 우정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같은 취미 모임, 운동 클래스, 독서 모임, 자기개발 모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시절이 항상 존재하고요. 그 시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들 각각의 일상이,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그 환경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고, 혼자인 줄 몰랐는데 님도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들을 그 결에 맞는 모임에 가면 더 이전보다 깊숙이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이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동갑내기 친구도 있지만 정말 친구 같은 형님이나 동생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나와 결이 얼마나 맞고 나와 대화가 얼마나 잘 통하고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한 시절을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면 되고요. 또 그 시절이 지나면 다시 또 각각의 달라진 상황 때문에 또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다만 그 시절의 인연은 그 시절에만 있는 인연이니 소중히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옛 친구한테 연락하는 거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어색해서 못하고 있을 확률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면 상처받거나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서로에게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우정이나 사랑도 매한가지로 먼저 건강하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거나 친해지고 싶거나 다시 연락하고 싶거나 그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거절당한들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하고 내 마음은 너와 친해지고 싶고 내 마음은 너를 다시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멋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거절당하더라도 본인은 정말 멋진 시도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 사연 받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닉네임 딸로 사는 중님이 보내주셨어요. 도원님, 저는 엄마가 너무 미워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항상 바빴고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잘 안 해줬어요. 사춘기 땐 엄마가 던진 말들에 너무 상처받아서 일기장에 다 적어두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늙으셨어요. 머리도 하얘지고 허리도 굽었어요. 그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미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 갖는 내가 또 너무 나쁜 딸 같아서요. 도원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로 사는 중님, 먼저 이 말부터 해주고 싶네요. 나쁜 딸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랑할수록 기대감이 커지고 기대감이 커질수록 실망도 큰 법이라 사랑하는 만큼 미울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거 진짜였잖아요.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어른이 됐다고 해서 엄마가 늙으셨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안 아픈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동시에 엄마의 구분 등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진짜잖아요. 그것도 너무 진짜인 마음이에요. 딸로 사는 중님, 미운 마음 가졌다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어린 시절에 내가 보호받지 못했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미워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내가 그때 많이 아팠구나. 내가 그때 엄마한테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었구나. 이렇게요. 용서하라는 말, 화해하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미운 마음도 내 마음, 안쓰러운 마음도 내 마음, 둘 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오늘 밤은 자기 자신한테 따뜻한 사람이 돼주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갑니다. 닉네임 월요일이 무서운 사람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이에요. 회사 다닌 지 7년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퇴사하려고 하면 너무 무서워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다음 직장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 다니라고 하시고요. 도원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다니는 게 맞을까요? 월요일이 무서운 사람님, 사연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먼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 그거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네요. 번아웃이 깊을 때 나오는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마음이 더 깊어지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퇴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퇴사가 답이라고도 참는 게 답이라고도 말은 못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가 지금 회사를 못 그만두는 이유가 진짜 돈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이건 좀 다르거든요. 돈 때문이라면 계획을 짜면 됩니다. 6개월치 생활비 모으기, 이직 준비, 사이드 잡 만들기,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두려움 때문이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내가 회사 밖에서 가치 있는 사람일까라는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은 퇴사한다고 사라지진 않아요.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갑자기 그만두지 말고 천천히 옮겨가기예요. 주말에 새로운 일 시작해보기, 관심 있는 분야 공부해보기, 부업을 시작해보기. 그렇게 회사 밖에서의 나를 조금씩 만들어두고 나의 가치를 느끼면 퇴사가 무섭진 않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 세대엔 안정이 정답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는 좀 다르죠.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가는 모델 자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랑 내 인생을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부모님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우리 아이가, 내 자식이 행복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살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이 무서운 사람님, 너무 빨리 결정하진 마시고요. 근데 너무 오래 끌지도 마시고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어떤 결정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 그것부터 천천히 적어보면서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솔직히 저도 부부니까 더 마음이 갔습니다. 닉네임 결혼 5년차 이내님이 보내주셨어요. 도원님, 결혼 5년차예요. 남편이랑 사이 나쁜 건 아닌데 요즘 너무 밋밋해요. 같이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대화도 거의 없어요. 사랑이 식은 건가 싶다가도 막상 미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에 그 느낌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 권태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결혼 5년차 아내님, 이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사연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부부로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왔었어요. 처음에 두근거림이 안정감으로 바뀌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어느 순간 안정감이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권태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권태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연애 감정에서 진짜 동반자 관계로 넘어가는 사이, 그 사이가 좀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희 부부는 이런 시기에 의식적으로 작은 변화를 좀 만들어 봤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같이 새로운 거 해보기,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카페 가보기, 같이 본 적 없는 장르의 영화 보기.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부부 사이도 같이 환기가 좀 됩니다. 또 하나는 고맙다고 서로 말해주는 겁니다. 오글거려서 처음에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해봐도 진짜 달라요. 여보, 오늘 힘들었을 텐데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오빠, 오늘 피곤할 텐데 애들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작은 말부터 하기 시작하면 설레고 두근거렸던 시기보다 뭔가 더 뭉클해지는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태기를 부부 둘이서만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은 둘만의 시간이 너무 답답할 수 있거든요. 친구 부부랑 저녁을 먹던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던가, 그렇게 외부 공기를 쐬고 오면 다시금 또 둘이 있는 시간이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며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두근거림이나 설레임보다 배우자의 헌신에 대한 존중, 신뢰, 고마움, 그 끝에는 상대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크게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런 감정이 자라나면서 정말 평생을 서로 위하는 깊은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5년차 아내님, 권태기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의 입구예요. 잘 지나가실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서른의 갈림길님이 보내주셨어요. 도훈님 안녕하세요. 저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20대 내내 음악만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이제 30대 들어서니까 주변에서 슬슬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도 흔들려요. 통장은 비어가고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요. 근데 그만두려고 생각하면 그동안의 시간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저 어떻게 할까요? 서른의 갈림길님. 이거 정말 와닿는 사연인데요. 저도 딱 서른에 결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감이 되는 사연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만두든 계속 하시던 그동안의 시간은 절대 무의미해지지 않습니다. 20대를 음악에 바친 그 시간이 다른 길을 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만든 곡들, 만난 사람들,
무대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건 다 서른의 갈림길님 안에 남아 있어요. 다른 일을 해도 그 감각과 경험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저도 30년간 그림만 그리며 살다가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유튜버가 됐는데 그때의 열정과 노력, 경험들이 정말 모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면 다 무의미해진다는 생각,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진짜 질문은 뭐냐면요. 음악을 직업으로 계속하고 싶은가? 와, 음악을 사랑하는 채로 살고 싶은가? 이게 좀 다르죠? 직업으로서 음악은 결과가 따라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일로서의 음악은 결과랑 상관없이 평생 같이 갈 수 있어요.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음악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타협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내 직업에 대한, 내 음악에 대한 사랑이죠. 서른의 갈릴기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반년 정도 다른 일을 하면서 음악을 병행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본인을 잘 관찰해 보시고요. 음악을 떠난 게 아니라 음악이랑 다른 형태로 같이 사는 길, 그것도 충분히 멋진 길입니다. 음악을 계속해도 음악을 떠나도 둘 다 잘 될 거라는 보장은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삶의 중요도를 정하시고 적어도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면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든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지는 않을 겁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서른의 갈림길님 지금까지 정말 잘해 오신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한 자기 자신을 후회시키지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가짜 사연 전부 읽었고요. 가짜 사연이라도 많게는 만들기가 좀 힘들어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했고 무슨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코로나 여파로 운영하던 행사업이 모두 일이 중단돼서 수익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죠. 다음 달이면 끝나겠지. 다음 달엔 진짜 끝나겠지 하면서 버티다가 전무후무한 사회적 마비 기간이 계속되면서 빚도 많이 지고 결국에는 제가 길거리에서 양말까지 팔게 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나름 잘 나가는 행사업 대표였다가 하루아침에 빚 갚느라 매일 새벽마다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사다 거리에서 쫓겨다니면서 파는 신세가 된 건데 나름 나쁘지 않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오만했던 스스로를 많이 반성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밖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대단한 건지도 느꼈던 시기입니다. 진짜 힘들긴 했죠. 그래도 얻은 게 참 많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을 시기에 알고 지내던 동생이 저한테 문득 제안을 하나 했어요. 오빠는 틱톡 같은 거 하면 잘할 텐데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때는 제가 틱톡을 알고는 있었는데 숏폼이라는 개념이 막 들어서기 시작한 타이밍이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집에 있는 게 와이프, 핸드폰 두 개가 딱 눈에 띄었던 거죠. 아, 와이프랑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어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틱톡에서는 통통 튀고 신나는 음악을 깔고 동적인 컨텐츠가 주를 이루니까 잔잔하게 흑백으로 슬픈 음악을 깔고 와이프랑 코믹하게 찍으면 뭔가 돋보이지 않을까 하고 무작정 찍기 시작했는데 그게 숏폼 플랫폼이 거의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영상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도 조회수가 잘 나왔었어요. 경쟁 크리에이터가 지금처럼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우리 이거 딱 100개만 찍어보고 올린 다음에 그래도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그만하자. 그때까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3개월 이상 100개를 올렸습니다. 거의 100개가 업로드 될 때 진짜 약속이 난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 수가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3주 안에 20만 구독자가 모였으니까 하루에 거의 10,000명씩 올라간 거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도 유튜버를 하기 전에 그냥 일반인이었잖아요. 근데 와이프랑 술집에 갔는데
뒷자리에서 사람들이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진짜 나도 말로만 듣던 유튜버라는 게 된 거구나 싶고, 지인들도 무슨 일이냐고 연락 오시고 진짜 하루하루 꿈 같은 일상을 보내게 된 거죠. 그렇게 5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정말 쉼없이 3년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일상 소재로 시작했다가 신혼 5년차, 10년차 비교 시리즈, 58년 개띠, 사탄 시리즈, 그리고 지금의 58년 개띠의 요리 컨텐츠까지, 모든 게 너무 뭐랄까 어지러울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고, 술집에서 사인해달라고 다가와 주시고, TV에서만 보던 유튜버나 연예인분들이랑 사석에서 술도 마시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돌아보면 진짜 부족한 게 많았는데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시절이고, 그림이랑 사업밖에 몰랐던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엄청 넓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진짜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엄청 지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는 바닥나는 것 같고, 더 이상 소재를 찾을 수가 없고, 미리 계약한 광고가 많아서 중간에 어떻게든 4-5편은 일반 컨텐츠로 채우려고 했고, 정말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감사함을 지금처럼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번아웃도 왔고 우울증까지 오면서 1년 이상 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냥 크리에이터를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웃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은 사람들을 기운 차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사람들에게 숨고를 여유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 웃기지 않아도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다시 요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컨텐츠도 제공하지만 오늘같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고민이나 사연 보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편안하고 안락한 밤을 만들 수 있는 라디오 컨텐츠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원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